교육청 자문단 한예진입니다. 네, 5일 동안 열심히 강의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1차 자문 강의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에보 클래스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장학사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 담당관 장학사 김주연입니다.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과 지원단 선생님들과 5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이. 원래 첫날 제가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회의가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참석해서 인사를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은 공문으로만 제가 선생님들을 위촉을 하고 거의 바로 이제 교육이 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도 얘기가 좀 됐을 거는 같은데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늦게나마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좀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우선은 지원단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저희가 기존에 이게 없던 사업이고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이라 본인이 생각했던 역할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5일 동안을 온라인이지만 참석해서 교육을 듣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또 이거를 또 접하시고 또 한번 가볍게 또 테스트를 해보시고 의견을 주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또 우리 그 교사들의 그룹 자체가 워낙 호기심도 많고 또 뭐 질문도 많고 또 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좀 뭐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좀 힘을 내주시고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이 일이 저희가 마중물 교사 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저희가 그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그냥 단순히 경기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23년에 구축 완료되고 있는 그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큰 정보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빠 K에듀의 이거 통합 수업 듣고 플랫폼 있어.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그 K에듀 통합 플랫폼 서비스에 민간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유통이 되는 이제 구조로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편하게 썼던 솔루션들을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함에 있어서 구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에듀파인과 연계해서 과금 체계를 맺고 이제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급변화시키는 상황에서 크게는 나이스로 이루어지는 교무학사 쪽 그리고 학교 회계를 이루어지는 에듀파인 쪽 그리고 이제 이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화 서비스인 K에듀 통합 서비스가 생길 거예요. 23년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 현장에 안정되게 도입이 되는 건 23년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의 일환으로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랩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에듀테크 솔루션들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보자. 업체에서 개발하는 아이디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현장에 교사가 주도해서 교사들이 의견을 좀 내보고 그거에 따라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게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올해 3개의 시도가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이제 선정이 돼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내년 내후년에도 다른 지역들도 아마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선생님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솔루션들을 써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 의견을 많이 주실수록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수학습 서비스를 위한 K에듀 통합 플랫폼까지도 다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덥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은 간단하게 교육으로만 만나지만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개학 시즌에 맞추어서
추후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공문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여유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 5분이 지나가네요. 네, 말이 너무 길었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선생님들 조금 더 애써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현 장학사님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빠르게 저희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에보 클래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트랜스버스의 강민지 실장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랜스버스에서 에보클래스라는 교육용 화상회의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강민지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개서는 받아서 한 번씩,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소개서를 받아서 보셨을 것 같고, 이미 뭐 막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접속해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아이디도 이미 보내드렸기 때문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면 거의 직관적으로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사용 같은 것들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그리고 이 에보 클래스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이런 기회가 되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작 전에 한번 여쭤보니까 앞에 이제 교육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물어보니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거의 끝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2시간이 주어졌지만 이걸 다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저희 트랜스버스 그리고 에보 클래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드린 화면이 아마 잘 보이시겠죠? 온라인 클래스를 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세요? 잘 보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줌이 너무도 다들 익숙해져서 그냥 이제 뭐 화상이 한다라고 하지 않고 줌을 한다라고 거의 이제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저희 트랜스버스는 이런 줌을 교육 현장에서 쓰다 보니까 이건 화상회의용이라 뭔가 불편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넘어가네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보니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MS와 화상회의가 이제 별도로 접속을 해야 되고 막 거의 뭐 3개, 4개 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밴드도 쓰고 카카오톡도 쓰고 온갖 것들을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이 왔던 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은 한 명이 뭔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좀 일방적인 느낌, 너무 수동적이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소그룹 활동들이 있어서 소그룹을 묶어서 시간을 주지만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가면은 학생들이 막 아무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혹은 한 명이 너무 독점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원격 수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뭐 언택트나 혹은 그런 비대면의 활동들은 2, 3년 전부터 벌써 그 뭐 무인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곁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는 그 속도를 매우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수업을 하실 의향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어떤 많은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 비해서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과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트랜스버스가 가졌던 그 생각은 문제의 인식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 이건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통에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야외에서 칠판 하나 놓고 수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어떤 학습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줌이라는 이런 혹은 웹엑스 같은 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통합 솔루션, 교육에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씩 생겨난다고 봐요. 뭐 구글 미트도 그렇고 구글 클래스룸, 줌도 이제 어떤 부가 서비스로 그런 개발도 되고 있고요. 그 필요성을 다들 느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건데요. 저희 에버클래스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고 또 우리의 목표는 실감나는 맞춤형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만들자가 저희 에버클래스 그리고 트랜스버스의 목표입니다. 이건 소개서에도 적혀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4차 학습혁명, 초학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건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현직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진화심리학자이세요. 장대희 교수님,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학습에 관한 인지심리학 이런 학습에 관한 얘기들을 TV에서도 가끔 나와서 뭐 얘기하시고 하시는데요. 뭔가 이런 동료 학습이 일어나고 또 구전을 하다가 문자로 또 어떤 한 차례 학습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까지 결합이 돼서 그리고 IT 기술들까지 결합이 되어서 어떤 또 새로운 학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거고요. 정말 학습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습자 중심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는요. 이렇게 크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STT,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밑에 내 화면 아래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기술 그리고 자유로운 화면 구성 부분은 이제 내가 지금은 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어서 순서 정도는 이제 옮겨서 바꿀 수 있고 한데요. 저희 에버클래스에 들어와 보시면 아예 화면 크기나 비율 그리고 위치까지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옆에 놓고 수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룹 모니터링, 소그룹을 진행을 할 때 이 그룹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게 STT 기능하고 합쳐지니까 각 방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STT의 정확도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막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8, 90%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 화면 공유는 이제 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화면을 하나씩만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다고 해도 그걸 이제 하나씩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2명, 원래 저희는 사실 모두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실제 또 학습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4명 정도로 줄여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코딩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코딩을 동시에 보면서 수업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LMS 화상 솔루션을 저희가 합쳐놓은 것이 특징인데 어떤 방향으로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어떤 3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 플랫폼에서는 자연스러운 소통이 힘든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할까? 그리고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동료 학습이 일어나게 만들까? 그리고 3번째는 뭔가 개인별로 맞춤화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3가지 방향성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올해 초에 2월 정도에
JTBC 투마로우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나가서 강연을 하시면서 또 저희 회사의 서비스가 소개가 되었던 영상인데요. 네, 저희가 창업은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오면서 이게 또 2월에 만들어졌던 버전이라서 지금은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식 어떤 1.0 버전, 그 전까지는 무료 베타 서비스를 하다가 정식 출시를 한 게 딱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시면 또 어떤 세부적인 설정들이 많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저희 피드백들을 보면 온라인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말수가 줄어드는데 이 저희 에버클래스의 전체 소그룹 관찰 기능을 보고는 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네, 여기 아까 사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5분 동안 말씀을 해주셨던 김준현 장학사님께서 사실 주셨던 이건 피드백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현장에서 쓸 때 어떤 STT 서비스의 장점, 그리고 뭐 화면을 위치를 옮길 수 있다든지, 그리고 동시에 화면을 보는 기능들이 실제로 다 써보았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본다면 지금은 아직 만들어가는 중인데 저희는 뭔가 교육의 넷플릭스가 되겠다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STT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막과 함께 영상을, 교육 콘텐츠를 뭔가 빠르게 정말 저장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이 또 그러면 검색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뿐만 아니고 뭔가 어떤 중장년층까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학습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타버스적인 기술도 도입을 해서 이 부분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와 이제 비슷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들을 보면 뭐 구글 미트, 줌, 웹엑스, 그리고 코세라, K무크, 뭐 이런 무들, 블랙보드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고요. 이 LMS 그리고 어떤 콘텐츠들, 교육 콘텐츠들 그리고 화상 솔루션을 저희는 좀 하나로 통합해서 이걸 그리고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방향들 그리고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떤 협약을 맺고 혹은 어떤 서비스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해 보려고 하는 곳들은 뭐 이렇게 몇 가지 곳들이 있고요. 저희 팀은 인원은 더 있는데요. 저희 중앙에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연구팀과 개발팀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가끔 이런 칼럼들도 쓰시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배움에 필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배움의 동기가 켜졌을 때 이건 그냥 게임 오버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정말 이걸 재밌게 교육을 할 수 있지? 라는 걸 보았을 때 저희는 이 에버클래스가 그런 재미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주고 싶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줌도 지금 너무도 뭐 안정적으로 잘 서비스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저희 서비스가 지금 이제 출시가 돼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존의 것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이미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또 줌으로 했을 때 어떤 그 너무도 획일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수업을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에버클래스로 바뀌었을 때 마치 공간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창의성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건물도 층고가 높은 곳에 가면 좀 더 사람이 더 많은 확장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이들이 느끼는 혹은 또 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개 PPT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실제 그러면 화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질문 시간을 짧게라도 네, 받아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잠시 끌게요. 용량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 화면이 더 크게 안 보이셨나요? 제가 16:9라서 그랬나 봐요. 용량은 어떤 용량을 아마 LMS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부분은 네, 뭐 1인당 100메가 또 300메가 1기가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패들렛 쓰면 좋은데 오늘 안 썼네요. 네, 질문을 패들렛에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올려주셨네요. 네, 그러면 저도 패들렛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네, 동시화면 공유는 원래 모두가 할 수 있게 해놨다가 지금은 4명까지로 제한은 해두었어요. 하지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거는 바꿀 수가 있고요. 기계에 따른 기능 차이는 스마트폰, 패드, 갤럭시 탭, 아이패드 전부 다 됩니다. 네,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에버클래스 연수를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네, 제가 다 같이 에버클래스로 이사를 가는 지금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STT 잘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자막은 당연히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상용화하면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서버의 용량들을 늘려가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백엔드 팀에서 열심히 네, 개발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 협업 도구도 개발이나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 판서 기능 같은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임의로 줄일 수 있으면 학생이 교사의 강의 화면을 임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방지하는 제한 같은 것은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상대방도 똑같이 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공유했을 때는 자동으로 제일 공유 화면이 제일 커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화면이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동시 녹화는 어떤 거죠? 녹화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녹화 기능은 지금 곧 고발이 완료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좀 줌이나 다른 서비스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크롬 창에서 바로 그냥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요소는 아직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어떤 한 2.0 혹은 3.0 정도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과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녹화라는 게 아마 녹화 얘기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사실 어떤 외부 프로그램을 쓰면 녹화는 되는데요. 자체 녹화 기능들을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교사가 한 명에게만 귓속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 부분을 아직 구현을 안 해놨는데 저희 개발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달라고. 네. 귓속말 기능. 그리고 네. 텍스트 기능을 지원해서 필기하는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문서 파일, 텍스트 파일로 남는가요? 네, 남습니다. 그리고 호스 같은 경우는 그게 끝나고도 내가 말로 했던 텍스트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관심과 네.
화면 공유 가능 인원이나 참가자 권한 등의 조절 등은 뭐 호스트가 웬만한 거의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음성이나 영상을 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최대 몇 명 입장 가능할까요는 현재는 저희가 30명까지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모두가 이제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진행하는 건 30명까지로 제한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런 줌 같은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스크롤 방식으로 그냥 전체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두가 화면을 켤 때는 30명. 그런데 만약에 교수자만 어떤 화면을 켠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화면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100명까지도 가능하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정책과 비용은요, 저희는 어떤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대신 무료 버전이 갖는 제한들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 버전은 인원은 최대 6명, 그리고 시간은 지속시간 45분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 버전은 30명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시간은 무제한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지금 19,900원이 정가로 매겨져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출시를 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적용해서 14,900원으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LMS는 또 별개의 어떤 정책이 과금 정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유료 서비스 차이는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따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교수자가 끄는 건 가능한데요. 카메라를 또 강제로 켜는 기능은 사실 개인 어떤 정보 보호, 어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구현을 할 수도 없고, 네, 안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네, 학생들이 끄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네요. 이종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서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교육용 플랫폼으로서 교사의 권한,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소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 안에서 어떤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STT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줌에서 보시는 어떤 기본적인 웬만한 기능들은 저희도 에버클래스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MS와 화상회의의 결합하면 바로 생각나는 플랫폼 이학습더, EBS 온라인 클래스, 이거와 비교했을 때 강점은 저희는 어떤 자유도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크기 조절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바꿀 수 있고, 그리고 STT도 아직 국내에서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줌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 이제 영어부터 시작해서 좀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요즘 워낙 학생들이 그런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자막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흡수하는데 굉장히 또 떨어지는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패들렛처럼 이런 기능도 이런 부분이 저희는 LMS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LMS에서 지금 채팅 기능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이나 투표 기능의 부가 기능, 퀴즈, 이건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 기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개발팀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 개발팀에게 한번 또 이미 가지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신다. 네, 퀴즈 기능.
클래스룸으로 로그인한 경우 기록, 네, 이 부분도 추석 체크를 위해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놓친 부분을 자동으로 요약해 드린다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요약 기능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지금은 잠시 뭔가 이게 약간 리소스를 많이 먹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빼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어떤 수정, 버그가 고쳐지면 그때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 기능을 지금 찾아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저기 소개에는 들어있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 학교는 줌을 학급 단위로 줌 학급방을 일과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교사가 네. 그러니까 계속 켜놓고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또 교사가 학습 교사로 입장하는 방식.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번 한 6시간 정도 제가 최대로 잡아놓긴 했는데 이거는 뭐 점심시간에 방 끄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되실 것 같아요. 녹음 기능과 네, 녹음 기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녹화가 가능하신데 현재 자체 어떤 녹화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능이 아닌데 저희가 어떤 웹RTC라고 해서 어떤 웹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개발에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어떤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기능이라서 녹음 녹화 기능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머지않아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줌에 있는 주석 기능은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판서 기능을 통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도 모두 로그인하여야 이 부분은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따가 또 소개 드릴 거지만 과목을 개설해서 주차별로 시간별로 아예 미리 개설해놓은 어떤 그런 클래스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 클래스에는 모두가 로그인해야 들어올 수 있는 한 파트가 있고요. 또 인스턴트 룸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방을 그냥 아무 때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방은 그냥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막 다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제가 혹시 답을 안 한 게 현재 없죠? 다 드린 것 같아요, 답을. 네. 30명이 넘는 학교가 많다는 얘기를 아마 해주셨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더 30명 이상 접속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강의용 저희 화상 룸이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현재 가능하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명 어떤 이런 줌과 같은 페이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도입해서 사실 저희가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매우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30명으로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현재는 잡아놓은 건데요. 이 부분은 인원의 확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제 막 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정말 막 개발하는 중에 지금 하루에도 막 바뀌는 기능들이 막 있고 이런 거 뭐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막 그날도 바꿔주시기도 해서 막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연관은 뭐 요즘 보면 그런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뭐 로블록스도 있고,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어떤 화상이, 이거는 아마 앞에 두 개는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캐릭터들이 되게 2D 게임기 같은 그런 막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게더타운 이걸 통해서 뭔가 아예 뭐 학교 전체 OT를 뭐 그런 걸로 진행했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미국의 한 디자인 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예 그냥 모든 것을 어떤 온라인에서 자기 어떤 아바타 같은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하는 방식으로 거의 한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의 메타버스 학교 같은 예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방향은 아마도 어떤 게임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큰 방향성에서 그렇고, 어떤 세부 기획들은 아직 네, 해 나가는 중이라서 어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얘기, 잠시 그냥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메타버스에 관련된 뭐 강의를 하나, 교육을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정말 막 다 기기를 착용하고 각각 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모여서 막 뭐 화학 수업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 그런 가서 실제로 해보는 이런 테스트를 어느 한 학교에서 하신 걸 이제 자료 같은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진행을 하셨던 분께서 뭔가 이 수업을 했을 때 다음에 수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수업, 그 메타버스 수업을 했을 때 게임적인 요소는 넣지 말자라고 하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게임하느라고 수업에 그냥 아예 다 잊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네, 어떤 게임적인 요소라는 게 이제 어, 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좀 더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이긴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저희는 정말 많이 듣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여주신 실증팀, 마중물 교사단 분들께서 정말 좀 그냥 편하게 써보시고, 주변 지인들하고 그냥 뭐 요즘은 온라인 모임들도 많이 하니까요. 그냥 모임할 때도 한번 네, 저희 툴 한번 써보시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를 발급을 해드렸는데 무료 버전도 쓸만 하거든요. 6명 그리고 45분인데 큰 모임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무료 버전도 한번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정은 지금 8월 말까지로 일단 네, 기한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마 또 실증 기간이 더 있을 거라서, 그때가 되면 저희가 그 기간을, 그 이미 아이디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이건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측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시 40분이네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안에 오늘 교육을 끝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혹시 또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시면 또 제가 보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PPT로 짧게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 화면으로 또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드립니다. 슬라이드 쇼.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매뉴얼이에요. 5페이지짜리 매뉴얼이고요. 보시면 이제 화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인데요. 처음 들어오시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지금 STT 기능이 크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주는 기능을.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에버클래스 접속을 하시면 익스플로러는 쓰시면 이제 어떤 기능들도 쓸 수 없고 접속 자체도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의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로그인 버튼 눌러서 지금 이미 회원 가입을 갖고 계시면 만약에 다른 경우에 쓰신다면 회원 가입을 하고 이러면 회원 가입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뉴 중에 과목이라는 메뉴가 있고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그리고 화상회의라는 메뉴, 튜토리얼이라는 메뉴, 서비스 구독이라는 이렇게 4가지 메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과목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누르면 내가 수강 중인 과목과 내가 운영 중인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 중인 과목에서 개설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과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나 수업 자료 같은 것 혹은 숙제나 Q&A 같은 것들을 글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수업을 추가해서 거기다가 뭐 글을 쓰거나 숙제를 사람들에게 내라고 올리거나 혹은 인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방 생성하기는 각 주차별 수업에 필요한 방들을 미리 생성해 놓고 거기에 이제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파트는 화상회의라는 파트인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룸이고요. 그래서 일회성 화상회의 방이고 여기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생성하기를 눌러서 최대 인원, 진행 시간, 이름을 쓰시면 바로 방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상회의 방에 들어가시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위에 메뉴 바가 없는데 마우스를 올리시면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전체 설정을 버튼을 또 하실 수 있고 종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기 카메라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를 잡고 움직이시면 드래그 하시면 이게 크기 조절이나 비율 조정이 가능하고 위치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잡고 옮기시면 옮겨지고요. 그리고 점 3개는 설정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차례대로 마이크 켜고끔, 비디오 켜고끔,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 그리고 나의 얼굴 보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줌을 했을 때 우리가 막 피로하다라는 걸 이제 줌 퍼티그라고도 이제 아예 그런 학술적인 논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피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얼굴이 이 화면에 나오니까 내 얼굴을 신경 쓰느라고 피곤해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어떤 기능 중에 내 얼굴을 나에게서만 숨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켜고 하면은 내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선 3개로 된 기타 메뉴가 있고 이건 들어가시면 채팅 그리고 현재 참가자 그리고 어떤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초대하기를 누르면 초대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냥 사실 주소창에 있는 이 크롬 주소창에 있는 걸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면 그걸 또 눌러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게더타운으로 직접 해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도 게더타운을 한번 사람들하고 써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줌이나 웨엑스가 다 외국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더 확장해서 정말 세계인이 쓰는 서비스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또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거 하나 답드리면 일회성 수업은 화상회의로 가능. 여기서도 있더라고. 제가 문구 써놓은 건 과목에서 개설했을 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들어가서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네, 일부러 네이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즐겨찾기가 돼 있으니까 에버 클래스를 누르면 네, 최대한 크게. 그래서 이제 막 수시를 해서 이런 걸 잠시 닫고요. 옆에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로그인을 눌러서 저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정식 출시는 보이지 않게 잠시 닫고 말씀드린 대로 과목, 화상회의, 튜토리얼, 서비스 굿 네 가지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과목에서는 지금 제가 수강 중인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잠시 놔두고, 그래서 내가 운영 중인 과목으로 가시면 아까 보셨던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과목을 개설해서 만들면 이런 밑에 지금 테스트라고 해둔 것처럼 과목이 생기고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근데 이런 세세한 것들은 제가 뭐 지금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눌러보시면 각각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여자에서는 뭐 조교나 혹은 뭐 청강생, 뭐 조교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상회의 방을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방을 아까 전에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서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을 위로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런 히든 바가 뜨고요. 여기서 이름은 그냥 눌러서 변경하셔도 되고 이름 변경 그리고 다크모드 가능하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줌에서는 이제 오디오 버튼 옆에 그 메뉴 버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를 찾아서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왜 안 되지 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디오 설정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걸 클릭하면 재생이 될 건데 지금 줌을 쓰고 있어서 마이크가 카메라가 이미 선점이 되어서 지금 안 나오는데요. 좌우 반전 그리고 아까 ST치 물어보셨는데 자막 표기 화상방 창의들만을 자막으로 표기합니다. 표기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내가 한 말들이 자막으로 기록이 될지 안 될지 체크하실 수 있고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 그리고 어떤 내 자막을 그러니까 보여주게 켜주면서 또 나한테는 그냥 안 보이게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아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켜지겠죠? 네, 제가 말을 하면 밑에 자막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또박또박 말을 하면 매우 잘 인식을 하고요. 또 대충 말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지금 줌을 쓰고 있어서 켜지지 않네요.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화면 공유를 하면 또 거의 줌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시죠? 크롬 탭도 공유할 수 있고 화면 1, 화면 2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를 하면 이렇게 이 공유한 화면이 커지면서 내 창은 좀 밑으로 가고요. 창을 옮긴다거나 줄인다거나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도 물론 늘리고 줄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공유를 이제 잠시 닫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으로는 한 번씩 다 들어와 보시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막 한 방 한 방을 다 봐드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오늘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실증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모두 한 번씩은 들어와 보실 것 같아요. 공유가 아직도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씩은 들어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방을 또 막 만들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했을 때 좀 약간 어떤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막 봐드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실증팀 아마 카톡방 같은 게 다 단체 카톡방 같은 게 다 있으실 거니까 거기 저를 다 초대해 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뭔가 되시고 안 되시고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뭐 이 정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으면 아마 뭐 이걸 시작하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뭔가 안 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제 연락처가 공유가 이미 되셨을 거니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빠르게 답장 제일 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급하시면 전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 게시판 네, 보러 가겠습니다. 가상 배경 기능 지금 가상 배경까지는 안 넣었고 블러 처리하는 기능까지는 넣었어요. 그리고 화면 보정 기능이 어떤 거였죠? 저게 어, 네, 가상 배경 기능은 네, 아직은 안 넣었는데 블러는 뒷부분 블러로 날리는 건 가능하다 답 드렸고 발표자 말고 청자 상황에서 회의에 대한 소리만 조절할 수 있나요? 회의에 대한 소리만 조절하는 건 어떤 걸까요? 화면 보정 기능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스티커 같은 걸까요? 아니면 질문을 조금만 더 혹은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좀 더 좀 뽀샤시해지는 것이요? 저희 아직 그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저희 이런 기능도 있군요. 뽀샤시 기능도 한번. 저도 모르는 줌 기능이 있었네요. 가상화면 버튼이 있는데 현재 적용은 제가 블러 기능을 넣은 걸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어디 이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맞습니다. 학교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저도 추천드립니다. 학교 단위로 가입해서 LMS도 이제 화상회의까지 한 번에 다 통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어떤 목표 네, 그리고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구글 클래스룸 플러스 미트, 블랙보드 플러스 콜라보레이트과의 차이점. STT는 구글 미트에선 영어 한정, 그리고 LMS 플러스 비디오 컨퍼런스는 네, 구글이나 블랙보드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예, 현재 기능적인 차이들은 이렇게 화면 공유, 개수, 소그룹 전체 모니터링, 자유도 부분이 일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곳들보다 더 어떤 뛰어난 그리고 정말 엣지 있고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저희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이제 AI 연구팀도 저희 이제 서울대에 있는 AI 연구센터가 있어서 그곳에 현재 센터장님으로 저희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AI 통합학제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AI 기술들이 이제
차츰 적용이 될 거다 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기술들이 기능적으로 가능한가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기능들 혹은 어떤 서비스들을 접목했을 때 이게 또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더 유익할까, 유용할까, 더 효과적일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줌이 쓰는 기능들이 거의, 줌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거의 이제 하나의 어떤 노멀 표준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는 뭔가 저희가 만드는 어떤 기능들이 또 이제 다른 곳들이 저희를 따라하게, 네,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것이 또 저희 어떤 목표라면 목표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수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교사 회원 가입해서 학생들 아이디 일괄 생성은 저희 뭐 B2B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는 과목에서 생성하실 수 있어요. 화상회의를. 그러면 그 과목 안에서 화상회의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화상회의는 인스턴트로 만들 때 쓰시고, 과목에서 화상회의를 개설하시면 그 주차별로 바로 그 입장할 수 있게 버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아이디로도 여러 번 중복으로 같은 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 원래는 이게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발표자 말고 청자 상황에서 회의에 대한 소리만 조절. 이 질문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청자 상황에서 혹시 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이 패들렛은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저희 FAQ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PDF로 저장. 회의 송출은, 네, 그래서 가상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뭔가 스트리밍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회의 최대 참여 인원은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회의하시다가 튕기시거나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사람들이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할지 몰라서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한 5년 정도 이전 정도 스펙의 기기까지는 그래도 커버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어떤 저희의 사양들을 잡아놨는데요. 또 이걸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게 30명이고 이 부분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와 수업 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네, 에버클래스, 패들렛, 구글 설문지 기능. 네, 저희가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빨리 기능들을 개발해야겠어요. 네. 마이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회의 소리만 조절. 네. 아까 그 보여드렸던 화면에서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그 스피커에서 그 볼륨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스피커는 그냥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회의만 볼륨을 조절하시는 게 가능해요.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줌도 그런 기능이 있겠죠? 이 줌 스피커만 끄는 기능, 네, 있습니다. 동일하게. 일단 주신 질문들의 답은 다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오늘 교육을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선생님 있으시면 음소 해제하시고 지금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올라오는 게시물도 없고 채팅창에도 다른 글이 없어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강민지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5일 동안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방학까지 3일 동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첫째 날에 인사드렸던 경기대학교 이종민 교수님께서 인사의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잠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간의 어떤 긴 여정이 드디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 계속 연속이 됐는데 그것도 제일 덥다고 하는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5일 동안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도 이제 어떤 솔루션은 그 저작 도구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플랫폼까지 이제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가감 없는 그런 평가 그리고 보완점 이런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5개 솔루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한 3주 동안 또 열심히 체험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감 없는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현장 중심 그리고 이제 교사 중심의 에듀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천명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또 믿어 맞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번은 이제 1차지만 그 후속 아마 2차 그리고 또 3차까지 이어질 예정이시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올려주신 패들릿을 단톡방에 공유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진쌤 고생했어요.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